6월 4주차 국내 소식입니다. 이번 주는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아이들 시험 대비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원 내에 일부 아이들 휴게실이랑 이제 수학 강의실 그 인테리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할 줄 아는 게 좀 많아서 혼자 하다 보니까 이 몸이 맨날 힘듭니다. 이번 주는 아이들 그 기말고사 끝나면 한 2, 3일 푹 쉬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신문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뭐 세상 일을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요즘에 내가 너무 부정적으로 사람을 보고 아니면 세상을 보는 건 아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은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사실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가운데서도 밝은 면을 보려고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늘 갖고 살고 있어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현재 0.5%인 기준금리가 경제 상황과 맞지 않는다며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하는 고위 관계자는 가계부채가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 거꾸로 금리를 올려 비투의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르면 8월부터 내년 초까지 0.25%포인트씩 한두 차례 금리 인상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금리가 인상하겠죠.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를 올리겠다고 선언하면서 가계와 기업의 부채 관리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비투에 나선 가계는 급증하는 대출이자 부담으로 실현이 시작됐고 은행 빚으로 버티던 좀비 기업들은 문을 닫을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1분기 현재 가계 신용은 1,765조 원으로 작년 1분기 말보다 9.5% 불었습니다. 전국 가구당 평균 부채가 8,256만 원이었고요. 20대는 3,479만 원, 30대는 1억 82만 원에 달했습니다. 30대가 빚이 가장 많죠. 30대가 50대보다 많아졌어요. 50대는 9,915만 원이라고 합니다. 또한 국국채 금리는 일제히 상승세를 보며 앞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들의 채권 발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 코스피가 3,300선 돌파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한국은행이 빚내서 투자하는 비투와 자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국내 금융 시스템이 위협받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게 한국은행이 직접적으로 경고한 적은 극히 드뭅니다. 특히 서울 지역 부동산의 버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비트코인 등 암호자산 급등에 대한 우려감도 내비쳤고요. 이럴 때는 함부로 투자하면 안 돼요. 현금 자기 손에 쥐고 현금을 밖으로 내보내면 안 됩니다.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경고하잖아요. 이런 상황에도 가계와 기업 신용은 4,226조 원으로 나라 경제 규모의 2배를 웃도는 등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금융 시스템은요, 대출이 안 되는 시스템으로 바뀔 거고요. 이제 소득 대비 대출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대출 안 될 거예요. 현금 최대한 확보하셔야 됩니다. 무임승차 논란에 휩싸인 넷플릭스가 25일 망이용 대가 소송 1심에서 패소하면서 갈등이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소송 당사자인 SK 브로드밴드를 비롯한 ISP 업계는 합리적 판단이라며 고무적 분위기입니다. 한편 향후 국내 시장에서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넷플릭스가 구독료 인상 카드로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비용 전가하겠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을 캐시백으로 제공하는 전국민 소비장려금을 신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할지 등의 현안은 향후 협의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하나카드가 자체 발행한 신용 체크카드 89개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카드 개수를 줄이고 특정 상품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비용을 줄이고 수익을 늘린다는 포석이죠. 사업은 항상 선택과 집중이 맞습니다. 하나카드 고객들은 한꺼번에 많은 카드가 없어지자 당황스러워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맹점 수수료 등으로 수익을 내기 힘들어진 카드사들이 비용 절감에 나서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등 신사업 확대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시대에 뒤떨어진 주유소 관련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기를 새로 설치하려면 기존 주유기에서 1m 이상 거리 유지가 필요하다고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설비 6m, 4m, 2m 이렇게 거리를 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이제 전기차 충전에 한 20에서 30분 시간이 필요한데요. 충분한 공간을 보유한 주유소가 많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고 싶어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업계의 호소입니다. 가상화폐 시장이 갈수록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코인 거래소가 코인 상장 폐지 결정을 내린 후 갑자기 일정 연기하면서 상패를 둘러싼 투자자 혼선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안 빼신 분들은 물려가지고 지저분한 진흙탕 싸움에 빠진 겁니다, 이건. 다른 한편에서는 코인 거래소를 사칭해 고객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코인 피싱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사기꾼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정부가 최근 저작권 침해 논란에 휩싸인 대체 불가 토큰 NFT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NFT란 디지털 그림과 음악 등을 블록체인 기술로 토큰화한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들어 NFT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소유권자와 저작권자 동의 없이 예술작품을 무단 도용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정부가 칼을 빼든 것이에요. 대리운전, 퀵서비스, 택배기사 등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에게 일감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과세자료 제출 주기가 기존 1년에서 1개월로 단축이 됩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자는 용역 제공자 성명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과 용역 제공 기간, 대가 정보를 매달 제출해야 합니다. 미 제출 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신설됩니다. 과태료는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은행과 금융지주가 배당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당국의 배당 제한 규제가 6개월 만에 풀리면서 은행권 중간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요번에 은행들이랑 보험회사, 그러니까 대출업체들 같은 경우는 아마 40년 수익을 벌었을 거라 봅니다. 요번에 대출해줘서. 코스피가 3,300선을 돌파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 호재가 겹치면서 코스피는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에 나서며 지수를 끌어올렸다고 하는데요. 하는 총재는 경고에 나서고 코스피는 3,300선을 돌파하고 뭔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언밸런스 하잖아요. 코로나19 국산 항체 치료제인 셀트리온의 레키로나가 인도발 코로나19 델타형 변이를 대상으로 방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셀트리온이 25일 증시에서 4.67% 하락하는 등 급락했죠. 셀트리온 삼양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정부가 중소기업계가 요구해온 주 52시간 적용유예를 끝내 거부했습니다. 대신 종업원 5명에서 49명 기업이 52시간제를 준수하기 위해 신규 인력을 채용하면 최대 월 120만원을 최장 2년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세금으로 미봉책만 내놓으면서 영세 기업들의 인력난을 더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구글이 웹툰이나 음원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수수료를 30%가 아닌 15%로 낮춰서 받겠다고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이 수수료는 네이버와 카카오처럼 웹툰과 웹소설을 서비스하는 대형 사업자에게도 모두 적용되고요. 하지만 종전에 없던 수수료가 새로 생긴 것이어서 소비자나 창작자 반발이 얼마나 누그러들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박원순 전 시장이 재직한 지난 8년간 서울시가 미니 태양광 사업에 시 예산 680억 원 썼지만 설치 실적과 에너지 생산량은 턱없이 부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8년 동안 원전 한 기 1주치 분량 전기를 생산하는 데 그쳤어요.
680억 원을 썼는데 8년간 요 에너지 양이 원전 한 기에 일주일치 분량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내년 이후 해당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 자산 형성 기회를 늘리기 위해 2016년 도입된 종합자산관리계좌 ISA가 자금 대이동 열풍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개설했던 ISA를 증권사로 옮겨달라는 고객 요구가 몰리면서 약 200만 명이 대기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유는 증권사의 전유물인 중개형 ISA는 은행 중심의 신탁형, 일림형 IS와 달리 가입자가 직접 상장 주식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신세계그룹 이마트가 네이버 없이 단독으로 이베이 코리아 인수에 나섭니다. 전자상거래 1위 기업 네이버가 3위 기업인 이베이 코리아 인수에 나설 때 발생할 수 있는 시장 우려와 잠재적 수익성 악화를 고려한 결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비료업계가 원재재 가격 급등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비료를 만들기 위해 수입하는 원재재 가격은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 비료를 구매해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협, 중앙회가 원자재 시장가를 반영하고 있지 않아서요. 비료업계는 계약에 따라 비료 단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반영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정부와 한국전력이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전기 생산 원가가 크게 상승했지만 요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요거 나중에 한 번에 전기요금 인상되지 않을까요? 정부로서는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전기료 인상으로 탈원전 청구서 논란까지 불거지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요. 또한 7월부터 월 200kW 이하 전력을 사용하는 일반 가구의 전기요금이 현행보다 2,000원 오르는 것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농업, 식품업 분야 취업과 창업을 꿈꾸는 인재에게 대학 전액 장학금을 지원에 더해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저는 이 정부가 하는 거 보면 돈 퍼주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계획이 거의. 앞으로 국외에서 국내로 복귀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는 기업은 해외 공장 문을 닫은 뒤 5년 이내에만 국내 사업장을 만들면 될 것으로 보여요. 그 전에 1년이었거든요. 이제는 5년 이내만 내면 됩니다. 그러면 세금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부동산 이야기하겠습니다. 전국 아파트 매물 잠김이 심해지면서 투자 열기가 경매시장까지 옮겨 붙고 있습니다. 지금 경매학원에서 난리가 났죠. 투기 조장하느냐고요. 법원 경매 전문기업에 따르면 5월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115.9%를 기록해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전문가들은 서울 등 아파트 매물이 부족해 경매로 집을 사려는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이게 전문가들의 일부 시선입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레미콘 운송 전면 중단으로 공사 지연이나 중단 등의 피해를 보는 곳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건설 현장 등 150곳에 달합니다. 철근 대란까지 겹치면서 전국 어느 지역보다 자재 대란의 여파를 혹독하게 겪고 있어요. 지금 대구가요. 아파트에서 빌라로 밀려난 전세 난민들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약자들은 우리나라는 더 많은 피해를 받는 것 같아요. 거래가 쉽지 않은 빌라의 특성상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매도를 통해 전세를 승계하기가 어려워진 탓입니다. 현재 대위 변제액이 현 정부 출범 이후 20배가량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위 변제액이 20배가량 불어났어요. 현 정부 출범 이후에요. 대위 변제는 뭐냐? 집주인이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을 보증보험이 대신 돌려주는 것을 말해요. 즉 나라가 대신 돈을 갚아준다 이 얘기입니다. 2017년 357억 원이었던 대위 변제액이요. 2020년 6,141억 원으로 치솟았고요. 올 들어 5월까지 2,148억 원 달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재임 4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이 93% 올랐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2배 이상 뛴 거예요. 아파트 가격이요. 또 국토부가 왜곡된 통계를 제시한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국토부에 따르면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년 7개월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17%래요. 근데 반면 KB 자료를 보면 상승률은 75%였습니다. 이거 뭐 네이버 부동산만 치면 나오지 않아요? 바로 얼마 상승했는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같아요. 정부가. 즉 국토부 통계만 유난히 상승률이 낮게 나왔습니다. 누가 가짜 정부인지 모르겠네요. 최근 청약 물량은 나오기만 하면 로또로 꼽히고 있습니다. 워낙 당첨 확률이 낮다 보니 무순위 청약, 이른바 줍줍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대출이나 청약 자격 심사 후 부적격 판정에 따른 계약 해지 때문에 시장에 나오는데 가격이 많이 저렴했던 예전 분양가가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 인기가 높습니다. 시장에서는 앞으로도 이 같은 무순위 청약 물량이 계속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외 소식입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중고차 가격뿐만 아니라 신차도 웃돈을 줘야 살 수 있게 됐습니다. 팬데믹 이후 미국의 주택, 자동차, 건축자재 가격은 물론 다양한 소비재 가격과 근로자 임금이 상승했기 때문이죠. 지난 1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물가 지표가 오르면 테이퍼링,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 축소죠.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이 조기에 닥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져 뉴욕 증시에서 악재로 작용했죠. 하지만 최근 들어 조기 긴축론에 따른 우려가 잦아들며 뉴욕 증시가 연일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일본은 최근 주 4일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실험을 공식화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인구 절벽 속 지속 가능한 국가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이 같은 변화를 모색한 거예요. 아직까지는 주 4일제 도입을 모색하는 국가는 스페인, 핀란드, 오세아니아, 뉴질랜드, 일본 등 극히 일부에 그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유럽에 공급하는 천연가스량을 암묵적으로 줄이면서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유럽은 최근 경제회복에 따라 천연가스 수요가 급증했는데요. 또 정부의 천연가스 비축분도 줄어들었어요. 이 같은 수급 불균형 때문에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콩의 반중 성향 매체 빈과일보예요. 빈과일보가 결국 폐간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중국 정부의 자산 동결 조치로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해진 탓이죠. 빈과일보는요 26일자 끝으로 발간을 중단했습니다. 지난 17일 홍콩 경찰들이 한 500명이 동원돼서 빈과일보 사업을 압수수색하고요 약 26억 원 동결, 고위 관계자 5명 체포, 이 중 2명을 외세와 결탁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미 이제 홍콩은 중국화 된 거죠. 곤상당 된 겁니다. 언론이 탄압을 받고요. 언론이 언론의 기능을 못하면 독재 국가죠. 우리나라 언론도 저는 개인적으로 다 비슷비슷하다 보입니다. 제대로 된 언론이 있나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에서 말하는 거는 반만 믿고 있어요. 이란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 강경파인 세헤드 에브라함 라이시가 당선됐습니다. 이에 미국과의 갈등은 한층 증폭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한데요. 이유는 라이시가 미국의 제재를 받던 인물이었다는 점이죠. 한편 뉴욕타임스는 오히려 강경파 정권이 들어서면 이란 국내의 반대 여론을 추스르고 핵 협상을 마무리하기에 더욱 유리한 조건이 형성될 수 있다는 분석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동은 연합이 될 것 같습니다. 평화가 오고. 왜 그러냐? 공곡의 적이 생겼거든요. 이 이슬람교회. 누구냐? 중국이요. 그래서 아마 이슬람 쪽 국가들이 반중으로 다 돌아설 거로 보고 있고요. 그게 아마 중국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 보입니다. 중국 서북부 신장 웨이 우월 자치구 타린 분지에서 10억 톤 규모
석유와 천연가스가 발견됐습니다. 총 매장량은 이제 160억 톤으로 추정돼요. 여기가 신장 위구르 지역이죠. 근데 신장 위구르 지역 탄압하고 있잖아요, 중국이. 그리고 CNN에서 자꾸 인권에 관련돼서 위구르 지역에 대해서 방송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미국이 철수했죠. 그러면 이제 결국 뭐냐? 신장 위구르에 있는 사람들과 아프가니스탄 민족들은 같은 민족 계통이고요. 종교가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중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천연가스, 이렇게 돈 되는 게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테러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중국에? 그래서 아마 이슬람 쪽 종교 사람들과 중국이 계속 뭐 테러랑 아니면 전쟁까지 가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의제죠. 오랑캐를 오랑캐로 친다. 그리고 중국은 바다 쪽으로 한국, 대만, 뭐 호주, 인도 포함해 갖고 중국을 둘러싸서 경제 그리고 군사력으로 둘러싸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중국을 달러 금리 상승을 일으키면서 무너뜨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냥 소설입니다. 소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견제의 지정학적 요청지인 대만에 모더나 백신 250만 회분을 파격 지원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대만에는 모더나 백신 250만 회분을 줬네요. 한국은 얀센 한 101만 회분 줬는데요. 한국에 한 2.5배 더 좋은 걸로 주셨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100만 장자는 1년 새 520만 명이 늘어났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게 부익부 빈익빈이죠. 국가별 100만 장자 인원을 보면요. 미국이 2195만 1000명이에요. 1위죠. 2천만 명이 100만 장자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반이네요. 중국은 이제 527만 9천명, 한국은 105만 1000명입니다. 한국에 한 그래도 100만 명 정도 되네요. 지난해 순 자산 5천만 달러를 넘긴 세계 최상위 부유층은 21만 5,030명으로 1년 전보다 23.9% 늘었습니다. 반대 여론과 전문가들 염려에도 불구하고 다음 달 23일 개막하나 봐요. 다음 달 23일 개막하는 도쿄 올림픽은 일단 유관객으로 치르기로 결정했고요. 뭐 정원은 1만 명 상한으로 50%까지 입장시키기로 했는데요.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돼 긴급 사태나 만연 방지 및 중점 조치가 발령 연장될 경우 무관객으로 검토 선택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미국이 러시아 야권 인사 알렉세이 니발리 독살 시도와 관련해 러시아에 대해 추가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중국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코로나19 기원 조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찰이나 이제 교수, 법조인 출신의 50대, 60대 남성.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다음 달 1일 본격적인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요. 출범한 지역별 자치경찰위원회가 평양대 인적 구성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어요. 평균 연령이 60세 정도여서 이건 뭐 누구 하라는 거예요? 퇴직 경찰대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퇴직 경찰들의 새 일자리 사업으로 전략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비율이 20%도 못 미치고요. 이제 경찰이나 관련 학과, 교수, 법조인 출신이 대부분이어서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전달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밥그릇 챙겨준 것 같습니다. 지난해 박사학위를 취득한 고학력자가 1만 6천 명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자연공학 계열 등 중심으로 고급 인력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데다가 일자리 불안으로 학력 스펙을 쌓으려는 직장인도 늘고 있기 때문이죠. 전문가들은 해마다 국내 박사급 인력이 증가하는데도 인력 활용은 전공계열과 세부 진로에 따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뚜렷해 인력 대응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25일 이화여대에서 한국 사회 그리고 한국 교육이란 주제로
열린 한국교육학회 연차 학술 대회에서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학자들의 쓴소리가 쏟아졌습니다. 교육 현장 자율성을 훼손하고 교재 중심의 정책으로는 교육의 100년 대계를 세우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송옥은 석좌 교수는요, 한국의 교육 대계는 교육부가 두렵다. 교육부 자체 구조조정은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충북대 정영수 교수는요, 좌파 교육감, 정교조 교사들의 참교육, 지배 헤게모니가 역설적으로 교육의 제자리 상실과 정치적 도구화를 촉진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성해야죠, 교육계.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피해자들을 현혹해 돈을 빼앗은 뒤 돌려주지 않는 투자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34만 5,005건입니다. 34만 5,005건이요. 2019년에는 30만 2,038건 대비 14.2% 증가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요, 현금은 다른 사람 통장으로 가게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타다금지법을 둘러싼 갈등에서 헌법재판소가 타다금지법은 사업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택시업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학 입시 결과가 좋다고 알려진 서울, 강남, 서초 등 강남 8학군의 대학 진학률이 오히려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치열한 내신 경쟁 때문에 정시 전형을 택하는 학생이 많아지면서 대학 수학 능력에 실패할 경우 재수를 택하는 비율도 높아져서죠. 2021년 전국 평균 일반계 고등학교의 대학 진학률은 79.2% 가운데 강남구는 56.4%, 서초구는 55.2%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모여있는 곳은 내신 따기가 힘들죠. 그렇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수능 점수가 좀 안 나오니까 내신도 낮은 상태고, 그러니까 뭐 당연히 재수를 선택하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식이, 뭐 제가 강남 서초 살지 모르겠지만 제 자식이 여기 산다 그럼 저는 자퇴시켜요. 그리고 검정고시 봐서 통과시키고, 그냥 검정고시 와서 고등학교 졸업시키고 수능만 공부해서 아예 처음부터 정시로 가라고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춘천에 살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 시스템이면요. 학교 가서 학교 내신 그 하냐, 스트레스 받냐, 또 수능 공부하랴. 그리고 우리나라 고등학교는요, 그 학교 내신이 수능과 그렇게 연계가 안 돼요. 중국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국가들에서 확진자가 속출하자 우리나라 정부가 다음 달부터 중국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자가격리 면제해주는 방안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니, 중국은 뭐 제대로 만드는 게 없어요. 다 속여요, 다 속여.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는 몽골, 바레인, 세이셜, 칠레 등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중국산이요. 코로나19로 실업자가 급증하면서 작년 실업급여 지급액이 약 12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2월에서 5월 4개월간 매달 1조 원이 넘는 실업급여가 지출되면서 올 가을 이후 실업급여 지급 예산이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올 가을 이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업급여 못 받는 건가요? 이러한 가운데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타려는 꼼수가 늘어나면서 철저한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거 처벌 확실하게 강하게 해야죠. 그러면 이런 꼼수 안 합니다. 미국 뉴욕타임스가 20일 자사 인스타그램에 한국에서 골프 인기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골프장 티타임을 잡기 어려워져 야간 골프를 즐기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기에는 신기한가 봐요. 야간 골프가. 52시간 근무제에 이어 코로나19로 탄력 근무와 재택 근무가 시행되면서 국내 골프장의 새로운 주류로 떠오른 3, 40대, 20대도 맞아요. 20대, 30대죠. 20대, 30대, 40대 야간 골프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친구가 골프 쪽에 일하는 제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을 안 해요. 그쪽에서요. 그래서 그 친구 만나서 이제 점심 먹다 물어봤죠. 야, 요즘에 골프장 어떠냐니까
실내 골프장, 스크린 골프장은 잘 안 되지만 이런 그 야외 골프장은 잘 된대요. 그래서 10년치 돈 벌 거를 다 벌었다고 합니다. 근 코로나 기간 안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자가격리를 겪는 사람이 늘면서 격리 종료 후 지원금 신청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격리를 마친 내국인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신청하면 됩니다. 일단 본인 포함해 주민등록상 가구원 중 국가나 공공기관, 국공립대학 등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으면 제외되어 코로나19 인도 변이 바이러스 델타 변이죠. 세계 각국으로 급속히 퍼지면서 국내에서도 우세종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요. 델타 변이는 화이자 백신으로 87.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는 59.8%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이제 또 코로나 끝날 것 같은데 2년 더 갈 것 같습니다. 화이자 모더나 백신이 젊은 층에서 드물게 발생하는 심장질환 사례와 연관됐을 수 있다고 미국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이에 심근염 사례에 대한 경고 문구를 추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고요. 심장질환은 12세에서 39세 접종자 100만 명당 12.6명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2차 접종을 마친 12세에서 24살 남성에게서 나타날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공공장소 음주 행위는 악취나 소음을 유발하고 타인에 대한 위협 또는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선진국과 같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좋은 지적이죠. 동네에서 시끄럽게 술 먹고 떠는 사람들 은근 많아요. 국내에서는 오늘 30일부터 금주구역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금주구역을 선정 기준이 뭐죠? 이것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저는 이제 지금 새벽 2시 반이네요. 감사합니다.